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난주 수업이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책으로는 95쪽입니다. 95쪽의 용도 지역 내용을 볼 차례인데, 지난주 내용 간단히 보고 가도록 하시죠. 책은 좀 양이 많아지니까 프린트물 보겠습니다. 44쪽 프린트물이요. 그 중에 먼저 1쪽을 보시죠. 공법의 관청, 처음에는, 아주 고생이죠. 근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항상 동영상 5번, 계속 보시면, 좀 나아지게 됩니다. 먼저요. 44쪽에 1쪽, 1-1번, 행정체계가 있는데, 1쪽이요. 1쪽에 1-1번. 우리 주소를 얘기하는 거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동구 무슨 동에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옹진군도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도 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도 있고 그러는 거죠. 서울에는 25개 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기도, 수원시도 있고, 경기도 오산시도 있고, 경기도 가평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경기도 등 8개 도가 있죠. 서울특별시 하나, 광역시 6개, 경기도, 충청남도 등 8개 도, 그다음에 세종특별자치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있죠. 여기는 선거로 뽑는 시, 군, 구가 없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세종과 제주 하나가 있죠. 대한민국 어느 곳이라 하더라도 주소에서 지금 여기를 벗어나는 곳은 없습니다. 다 이 중에 어느 한 군데 있죠. 저렇게 되고요. 경기도지사도 선거로 뽑았고 수원시장도 선거로 뽑아서 월급을 주고 있습니다. 일을 하라고 한 거죠. 도지사가 할 일도 있고 시장이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과 제주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없으니까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는 모든 일을 다 누가 하는 거고요. 세종이 하는 거죠. 그래서 세종은 따로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모든 일을 다 하니까 별 얘기할 게 없습니다. 세종과 제주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다음에 인천광역시 옹진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물론 이제 우리가 선거로 뽑는 강동구청장과 같은 급의 군수들이지만, 인천광역시에서 하는 일들이 있고, 부평구, 옹진군 같은 급의 일들이 있는데, 그냥 여기가 같은 일을 한다라고 하면 됐지, 특별히 여기를 얘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얘기하면 더 길어지니까요. 자,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주소 한 군데도 빠짐없이 다 말씀드렸고, 이것을 다 줄여서 얘기하면 국가를 대표하는 게 국토부 장관이죠. 그다음에 광역에 뭐가 있고요? 광역 지방자치단체, 서울특별시, 그다음에 6개 광역시, 8개 도, 세종과 제주는 얘기하지 않고요. 얘기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다음에 시, 군, 구가 있죠. 도 아래 시와 군이 있는 거죠. 서울특별시 강동시, 서울특별시 종로군 그런 거 없습니다. 도 아래 시군이 있고 특별시 광역시 아래 구가 있죠. 대한민국 모든 주소를 7글자로 줄이면 뭐가 되고요? 국, 특광도, 시군구가 되죠. 물론 세종과 제주는 얘기 드렸고요. 세종, 제주 얘기 드렸고 인천, 광역시, 군 얘기 드렸습니다. 저렇게 되고 국, 특광도, 시군구가 있는데 그 시 중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대도시라고 부르는 거죠. 수원, 화성, 성남 등등등 거기도 시예요. 시 중에서 좀 덩치가 큰 시인 거죠. 여기까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1쪽에 1-2번, 국토계획법 체계가 있는데요.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이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줄여서 국토계획법. 40문제 중에 12문제, 100점 중에 30점이지만 실제 비중은 거의 50% 비중이죠. 국토, 대한민국 땅 둘로 잘 나눠서 쓰자. 개발 땅, 보전 땅 나눠서 쓰자는 거죠. 콘크리트 땅, 푸르게 보전할 땅. 그러기 위해서 용도지역 4가지 정해놨습니다. 도관농자, 도시지역 개발 땅, 관리지역 중간 땅,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보전 땅이죠. 대한민국 모든 주소를 끌어오자고요. 대한민국 모든 주소요. 국, 특광도, 시군구가 있는데
국토객법은 어디를 단위로 법을 운영한다고요? 우리 일상생활 권역을 단위로 해서 법을 운영한다. 특광시군 단위로 해서 법을 운영하는 거죠. 그 서울특별시 주민들이 불편하진 않은지, 수원시 주민들은 불편하지 않은지 그것들에 대해서 관청에서 계획을 세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특별시 거기 뭐 써준 숫자요. 특별시 하나, 광역시 6개, 세종과 제주 하나하나, 시가 15개에다가 60개, 75개, 그다음에 군이 안 내었습니다. 78개인가요? 76개인가요? 77개였군요. 77개입니다. 뭐 아무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울특별시 하나, 광역시 6개, 세종과 제주가 있고, 시가 75개, 군이 77개가 있으니까 여기 하나 셋에서 합치면 80, 그다음에 여기 합치면 81, 전부 167곳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 어디도 빠진 곳 없다고요. 세종과 제주 포함했으니까요. 그래서 전국 모든 곳에서 국민들 불편하지 않게 계획을 세워라. 특별시, 광역시, 시까지는 도시라고 할 수 있고, 군은 군이죠. 그래서 이 전국 161개 각각의 특별시, 광역시, 시, 군들을 다 묶어서 부를 때, 세 글자 뭐라고 부르는 거고요? 도시군이라고 부른다고요. 모의고사를 본다고 치자고요. 모의고사 20명이 모의고사 보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고 계시는데, 그러면 답안지 20장 나눠주고 문제지 한 부 나눠주고 같이 모여서 보는 거예요. 각각마다 시험지를 받는 거죠. 그래서 20명이 받는 겁니다. 국민 생활에 필요한 곳에서 계획을 세워라. 특광시군. 그러면 특광시군이라고 하는 곳이 한 군데가 있는 거예요? 아니죠. 특광시군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너 어디 살아? 나 특광시군에 살아. 그런 얘기는 없잖아요. 그런 건 없고, 특별시, 광역시, 시, 군 중에 어느 곳에 산다고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시군 그러면 몇 군데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161곳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세 글자 도시군이라고 하는 겁니다. 도시군 그러면 전국 161개 각각의 특광시군에서는 이라는 말이 깔리게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는 국민들 불편하지 않게 계획을 세우라고요. 각각의 시와 군에서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계획에 20년짜리 큰 그림 모두 있고요. 도시군 기본계획, 1년에 1000건, 5000건, 도시군 관리계획도 있고, 도시군 관리계획 사항이 뭐가 있고요. 앞글자 8개, 용용용 입지 기계정 되는 거죠. 용도 지역,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 그다음에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 주거지역에 나이트클럽 못 짓는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입지 규제, 최소구역과 지구 단위계 구역을 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관청에서 건축 도면까지를 내는 거죠. 여기는 도면대로만 지어라. 그다음에 도로, 수도, 하수도,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반시설, 그다음에 신도시 만드는 개발사업,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이상들은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다.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기반시설은 도시군계획시설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고 그쪽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보도록 하시고요. 이런 것들은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이다. 그다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용, 개인이 돈 벌려고 자기 땅 손대는 것을 뭐라고 부르고요? 개발행위라고 부르죠. 개발행위는 금지다. 옆집, 아랫집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 뭐 받아야 할 수 있고요. 허가 받아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도시군이 각각 시군을 얘기합니다. 필요하면 둘 이상, 서울, 인천, 경기 같이 모여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있죠. 둘 이상을 뭐라고 하고요? 광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상들이 있고, 다음 쪽이요. 이쪽에 1-3,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이제 지난주에 보셨던 건데, 세부적인 내용들은 지금은 다 짚을 수는 없고요. 그 중에 1-3 표의 제일 아래 두 줄이요. 도시군 관리계획, 예반 제안, 기초조사, 공람이 6글자 주민의견 청취이죠. 그다음에 의회 의견 듣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것을 제일 아랫줄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될 그것을 일본식 말투 뭐라고 한다고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이라고 하는 거죠. 용도지역 변경, 땅값 10배는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도로 만든다, 신도시 만든다, 땅값 50배 넘게 차이 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 우리가 지금 엄청난 권한을 줬잖아요. 대통령한테
국토부 장관에게, 서울특별시장에게, 강동구청장에게, 수원시장에게 엄청난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권한을 줬는데 그걸 지 개인 이익을 위해서 쓰면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그들을 통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초중에 못된 애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이 절차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의견 청취,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결정해야 된다. 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것을 11글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해외에서 나와야죠. 한 단어로 호흡이 나와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요. 도시군관리계획,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이라고요. 그러니까 관리,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하는 일들이잖아요. 뭘 관리하고 있어요? 몸매 관리 항상 신경 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니까 성적 관리 신경 쓰시는 거죠. 아파트 사시는 분들, 그러니까 무슨 사무소 있어요? 아파트 관리 사무소 있잖아요. 또 뭔가 도로 관리도 해야죠. 그러니까 별별별 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관리 안 하면 엉망되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근데 모두 관리한대요. 서울특별시도 관리하고, 인천광역시도 관리하고, 수원시도 관리하고, 가평군도 관리하고, 다 관리 들어가는 겁니다. 몸매 관리, 성적 관리, 아파트 관리 하듯이 관리하는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고요? 도시군 관리라고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잘 해야 된다. 지금까지 해온 것만이 아니라 앞으로 하는 것들을 뭐라고 하고요? 계획이라고 하는 거죠.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차를 거친다는 것을 7글자 소리 한 호흡에 툭 나오셔야 되고 4글자 붙이는 거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다 꼭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은 천천히 보도록 하시고, 그건 이제 오늘부터 보시는 거죠. 지난주 보신 건 이게 답니다. 얘네들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 저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근데 도시군 관리 계획만 있는 게 아니라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그거는 이제 다음 또 7월달 첫째 주에 다시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요. 그러니까 1-4가 있죠. 그러니까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시도사, 대도시장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걸 다 국가가 하는 거 아니라고요. 외교와 국방은 국가가 책임지는 거고, 국민 삶과 밀착해 있는 것들은 지방에서 해야죠. 그래서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하고 50만 이상 대도시장은 도지사에게 올리지 않고 자기가 직접 결정한다. 그러니까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그러니까 여기가 시도지사이죠.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한다. 손이 좀 비틀어지는 것 같군요.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 그러니까 시댁에서 결정한다고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합니다. 표에 5칸요. 첫 번째 칸. 그러니까 국토계획법, 개발법, 주택법, 농지법, 도시정비법, 건축법 6개 법이 우리 시험범위인데, 둘째 줄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껌바탕,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하는 게 원칙, 시댁. 그러니까 그 아랫줄 개발법, 개발구역 지정, 그러니까 시댁, 이 원칙, 시도지사, 대도시장.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원칙. 농지법, 농업진흥지역 지정,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원칙. 근데 수원평야 없고 성남평야 없으니까 대도시장 빠진다. 이건 그냥 빠지는 거고, 시도지사, 대도시장입니다. 6개 법 중에 4개 법이 시댁이고,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에 정비구역 지정, 어디 재개발한다, 재건축한다. 그거는 특광시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구수가 결정을 하고, 그러니까 건축법에 건축허가는 요건대로 처리하는 거니까 가장 말단, 시군구, 시장구수구청장이 처리를 합니다. 특별한 거는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직접 허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상들이 있고,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한다. 그런 것에서 대표적인 예가 3쪽에 있는 그림이죠. 그러니까 3쪽 어디다 도로 만든다. 그런 이거 하나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문입니다. 그러니까 결정도면이죠. 지형도면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이런 A4용지가 1년에 1000건, 5000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죠. 이제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1-6번 용도지역 종류와 이제 건폐율 용적률. 먼저 목차 보시면 1-6번 용도지역의 종류 4가지. 4쪽이요. 44쪽에 4쪽. 4가지, 9가지, 21가지 건폐율 용적률 제한이 있고, 다음 쪽, 그러니까 1-7번 용도지역 지정에 따르는 건축 용도 제한. 어느 지역에는 뭐를 짓는다, 뭐를 못 짓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니까 용도지역에서 보시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를 다시 곧 오겠습니다만 바탕으로 깔고 이제 책 가시죠. 책 보시면 95쪽이요. 그러니까 95쪽에 5장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고 네모 1번 용도지역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 내용이요. 먼저 하나하나씩 보셔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차를 잡기가 어렵죠. 세부적인 내용, 용도지역 이름도 익숙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내용, 그러니까 목차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들이 쌓여지면 목차를 잡을 수 있고 내용들을 쌓기 위해서는 뭐 하게 되고요? 소리가 나와야죠. 도시군관리계, 국토계획법, 그다음에 뭐 지구단위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그건 끝끝내 뭔 얘기가 되는 거고요. 뭐 그냥 아리송한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소리를 내야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깐난 애기들, 어린 애기들 말 배울 때요. 일단 소리부터 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과 이것을 구분하게 되는 거죠. 소리를 안 내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땅바닥에다 이름 붙이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용도지역 딱 하나만 전국 모든 땅을 그러니까 4가지, 9가지, 21가지로 구분, 지정하는 거고요. 나머지들은 필요하면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지정하지 않습니다. 용도지역에서 보실 내용, 그러니까 용도지역 종류 4가지, 9가지, 21가지가 있고 두 번째, 그러니까 지정의 특례, 특별한 예외. 용도지역 지정 변경,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거니까 이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저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요. 뭐 그림으로 보면 뭐 간단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땅바닥이, 그러니까 주거지역이라고 하는 땅바닥이 있어요. 그 땅바닥 이름이 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주거지역에는 집을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거지역에는 집을 지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주거지역 땅바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나이트클럽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주거지역 한가운데, 주택가 한가운데 나이트클럽 지어놓으면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죠. 나이트클럽은 지을 수가 없다고요. 많이 어려운가요? 별로 어렵지 않죠. 주거지역은 집은 지을 수 있지만 나이트클럽은 지을 수가 없다. 이거는 그냥 상식이라고요. 국민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식인데 우리는 소련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소련말을 배워가는 겁니다. 이것을 소련말로 6글자, 그러니까 건축 용도 제한이라고 합니다. 그 특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용도 지역마다 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은 1000제곱미터의 땅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여기와 같은 상업지역은 건물을 가득 채우고 높이 지어야죠. 그런데 저 김제평야 한가운데 그런 데는 1000제곱미터에다가 이런 건물을 지어요? 그러진 않겠죠. 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크기의 차이가 있고 건축물의 뚱뚱 날씬을 규제하는 게 건폐율. 그러니까 건축물 높고 낮고를 규제하는 게 용적률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요 마르고 닳도록 해서 웅얼웅얼 소리 내시면서 그러니까 아니면 여기 학원에서는 소리를 크게 내도 아무 지장 없잖아요. 공부하는데 소리 냈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고 소리를 안 내면 제가 답답해지고 제가 또 한 거 모르는갑다 또 설명하고 이제 그만 넘어가 뭐 근데 아무튼 또 얘기를 안 하면 또 설명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를 내셔야 되고 이런 단어들이 혀에서 소리가 나오면 그 다음은 아무것도 아닌 건데 혀에서 소리가 나오기 전까지는 뭔 소리인지를 알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5번 보시기 전까지는 뭔 소리인지를 알 수가 없다고요. 아무튼 동영상 5번 채우시는 것과 두 번째 계속 소리를 내서 그 단어를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프린트물 잠깐 보시죠. 여기까지 왔고요. 그러니까 프린트물의 4쪽에 그러니까 1-6 그러니까 위에 있는 표를 보시죠. 그러니까 위에 표가 위의 사료는 몇째 줄,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는 칸,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지금 첫 번째 표는 5칸이 있죠. 5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용도지역 4가지 도관농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 그러니까 관리지역, 그러니까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칸, 그러니까 도관농자 너무 뻘쭘하니까 그러니까 9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도시지역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그러니까 관리지역을 3가지,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그다음에 농림지역,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뭐 그런데요. 그 다음에 어느 학교에서도요.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3학년도 있고 1학년도 1반이 있고 2반이 있고 1학년 1반에도 뭐 3분단이 있고 4분단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떠올려 보자고요. 다음 이제 21가지 가는데 21가지는 좀 이따 보도록 하시고 그중에 이제 네 번째 칸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 칸과 다섯 번째 칸이 중요한데 자, 이 중에서요. 그러니까 네 가지 도관농자가 있긴 한데 네 가지는 너무 뭉뚱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칸에 있는 21가지는 너무 세부적이고 그래서 이 9가지를 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칸이요. 표에 네 번째 칸 짚으셨나요? 예, 네 번째 칸. 기개발지, 이미 개발 끝난 땅, 주상공까지요. 그다음에 우선은 보전인데 개발 가능한 땅이 녹개. 그다음에 보전, 콘크리트 붙지 마라. 근데 사람 사니까 찌그만 건 들어가지만 가능하면 콘크리트 붙지 마라. 생보, 농자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뭔 소리요? 몰라요. 그러니까 좀 이따 보셔야 되는데 아무튼 가닥을 잡고 세부적인 내용을 봐가자고요. 이 중에서 콘크리트 꽉 들어찬 땅 어디까지요? 주상공, 아파트, 상가, 공장, 콘크리트가 꽉 차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김제평야, 설악산 이런 데는 콘크리트를 많이 부으면 안 되겠죠. 그 비슷한 땅이 생보가 있어요. 그래서 생보, 농자 네 가지는 보전 땅. 가능하면 콘크리트를 붓지 마라. 규제가 엄청 세다고요. 건축 허가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녹해가 있죠. 녹지지역. 도시지역의 녹지, 이름은 녹지지역이지만 도시지역이니까 조금은 개발할 수 있고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이 아닌 관리지역이지만 도시지역에 가까운 쪽이니까 조금은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도지역 구분으로 따지면 주상공록, 계생보, 도관농자니까요. 주상공록, 계생보, 농자 이렇게 부르게 되지만 그것 갖고 시험 문제 나온 건 30년 동안 딱 한 문제밖에 없고 30년 동안 300번 넘게 나온 게 네 번째 칸, 다섯 번째 칸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에 콘크리트 꽉 들어찬 땅 어디까지요? 첫 번째 기계발지, 주상공, 그러니까 중간 땅, 녹계, 그다음에 보전 땅, 생보농자가 있습니다. 다시 보자고요. 그러면 이것들을 아는데 그러면 주상공, 콘크리트가 많이 들어가냐, 적게 들어가냐가 초점이잖아요. 그래서 콘크리트 많이 들어가는 땅이 그러니까 주상공인데, 그러니까 주상공이 아닌 땅, 즉 녹계, 생보농자를 묶어서 부를 때, 그러니까 여기 계생보는 한 글자 뭐예요? 관리지역에 세 가지가 있다고요. 그래서 여기는 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가 아닌 땅을 부를 때는 뭐가 되고요? 녹관농자가 된다고요. 다섯 번째 칸, 주상공. 주상공이 아닌 땅은 다 묶어서 네 글자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앞 글자 네 글자 녹관농자가 되는 거죠. 혀에서 소리 내시면 되고요. 소리 안 내면 마르고 닳도록 고생이시고요. 네 번째 칸 다시요. 제가 먼저 하고 따라하시죠.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다섯 번째 칸요. 주상공, 녹관농자. 예, 이건 뭐 이거 300번 나왔다고요. 주상공에서만 뭐 한다 15번, 녹계에서만 뭐 한다 10번, 생보농자에서 뭐 한다 5번, 그러니까 녹관농자에서만 뭐 한다 50번, 그러니까 25번 그렇게 책에 쓰여 있고요. 그 각각 자리에서 5번, 6번씩 나온 겁니다. 그래서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주상공, 녹관농자로만 그러니까 시험에 300번 넘게 나온 거라고요. 다음 이제 다시 세 번째 칸 가시죠. 세 번째 칸에 주거지역을 6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의 1종과 2종, 그러니까 일반 주거지역의 1종과 2종과 3종,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이 있고, 그러니까 상업지역의 근유 1중, 그러니까 공업지역의 전 1준, 그다음에요. 그러니까 녹지지역의 자생보가 있는데 우리 시험 주관식 아니니까 그냥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주관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문장 형태로 되어 있지만 실제 내용은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A, B, C가 있고요. 여기 A-가 있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뭔가 이거 뭐 기억, 니은, 디귿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A하고 맞는 건 기억이 아니지. A하고 맞는 건 니은이지. B하고 맞는 건 디귿이지. C하고 맞는 건 기억이지. 그러니까 이것과 똑같은 수준의 문제라고요. 중학교 때 이런 문제 풀어보신 적 있어요? 거의 없잖아요. 뭐 하도 옛날 얘기인데요. 거의 초등학교 문제잖아요. 그래서 써져 있는 것 같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구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래서 외우시는 거 하나도 없고요. 그냥 소리만 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소리만 내시면 되고 우선 그러니까 대한민국 모든 땅, 용도지역 4가지, 9가지, 21가지로 구분하고 있다는 걸 하고 보도록 하시죠. 자, 책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책에 95쪽이요. 그러니까 네모 1번. 그리고 수업 중간에는요. 그러니까 수업 중간에는 이 기본서 책과
그다음에 44쪽 프린트물과 그다음에 연필 한 자루. 나머지는 싹 옆으로 밀어주시는 게 도움되고요. 왜냐하면 책에다가 제가 뭐는 두 번 읽으면서 표시해 주세요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표시라고 하는 곳에 연필로 밑줄 자 될 시간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무튼 책을 세워서 보시면은 그냥 연필로 그냥 세우는 채로 쭉쭉 그으시면 되고, 아니면 그러니까 책을 눕혀서 그으셔도 되고,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되고, 요것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쁘게 하고 빨주노쪽 파란복 보남바초 노주빨 형광펜 하는 건 그러니까 동영상 5번 들으신 다음에 그때 하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요것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시죠. 책 95쪽이요. 그러니까 네모 1번 용도지역 제도. 그러니까 굵은 1번 용도지역 의.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도. 이거 빨리 읽는 곳은 지금 제가 보는 지금 여기 세 줄의 초점은 둘째 줄 끝에요. 서로 중복되지 않게. 거기 표시하시죠. 연필로 밑줄 정도예요. 서로 중복되지 않게. 근데 그것만 덜컥 얘기하면 거기를 못 찾는 분도 있어서 거기를 찾아가기 위해서 빨리 읽는 겁니다. 빨리 읽는 곳은 우리 시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몰라도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 자리를 찾아가기 위한 겁니다. 첫째 줄이요.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그렇죠.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래서 전국 모든 땅을 4가지 도관농자 넷 중에 하나로 한다고요. 두 가지 뜻이죠. 우리나라 땅 어디다 바늘을 찍어도 용도지역 이름은 정해져 있다고요. 근데 그 땅의 이름이 용도지역이라고 써져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넷 중에 하나로 돼 있는데, 아무튼 넷 중에 하나로 돼 있다. 서로 중복하지 않는다. 굵은 2번 용도지역 지정 도시관리계획 사항이라는 건 이 앞에서 다 끝났고요. 그러니까 굵은 3번 용도지역의 종류, 양괄호 1번 그 세 줄 관계없고요. 다음 쪽 와서요. 그러니까 96쪽에 우선 4가지를 구분하자고요. 4가지. 지금 96쪽에 반괄호 1, 2, 3, 4입니다. 반괄호 1번 도시지역, 표시요.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 표시요. 인구와 산업. 미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인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이 필요한 지역. 사람도 바글바글, 공장, 사무실도 바글바글. 그게 도시지역. 지금 이 자리는 도시지역이겠죠. 반괄호 2번. 그러니까 우선 4가지를 짚어야 되니까요. 반괄호 2번 관리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그렇죠? 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산림보전을 위해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그렇죠? 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즉 중간 땅이다라고 하는 거죠. 개발과 보전의 중간 땅, 도시지역과 아닌 것의 중간 땅. 반괄호 3번 농림지역. 도시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 그렇죠?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농업도 하고 임업도 하고 그런 땅들을 얘기하는 거죠. 농업을 하거나 임업을 하거나. 반괄호 4번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렇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설명요. 자연환경, 그렇죠?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의 보전, 그렇죠? 보전과 수안전 보유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설명에 있는 게 뭐였어요? 설명에서 표시한 게 자연환경 보전 하자는 땅이, 그러니까 이름이 뭐라고요? 자연환경 보전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땅 4가지 도관 농자로 나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9가지로 가게 되죠. 다시 올라가서 7번 보시면 9가지가 뭐가 있어요? 주상목록, 계생보, 농자가 있죠. 올라가세요. 반괄호 1번 도시지역에 동그라미 1번 주거지역, 표시요. 주거지역. 뭐 거주 안녕과 거절한 생활환경 보호. 안녕히 주무셨어요? 주거지역. 동그라미 1번 상업지역, 표시요. 상업지역. 상업 그 밖에 업무의 편익을 증진. 상업하기 좋게 만들어갈 땅. 3번 공업지역, 표시요.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공업하기 좋게 만들어갈 땅. 4번 녹지지역, 표시요. 녹지지역. 자연환경, 농지, 산림보호, 보건위생, 보안, 도시의 불선, 확산 방지하기 위해서 녹지 보전이 필요한 지역. 뭐 도시지역에 주상공, 아파트, 상가, 공장, 콘크리트만 있으면 사람들 살 수가 없죠. 녹지, 나무가 있어야 숨쉬고 살 수가 있습니다. 반괄호 2번 관리지역이 있는데, 그러니까 관리지역 그 어느 언저리에다가 다음 10글자를 쓰시죠. 그러니까 먼저요. 대한민국 땅 4가지 뭐가 있고요. 도관농자가 있습니다. 근데 관리지역은 준하여, 그래서 중간 땅이죠.
관리지역은 먼저 좀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드리 뭐 그냥 뭐 쓰죠. 다 쓴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도농자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계생보입니다. 그러니까 10글자를 쓰시면서 얘기를 들으시죠. 그러니까 관리지역은 중간 땅입니다. 뭐의 중간 땅이요? 도농자의 중간 땅이죠. 그러니까 도시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의 중간 땅입니다. 따라서 관리지역에는 도시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농림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슷한 관리지역이 있다고요. 그래서 관리지역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시지역 비슷한 거, 농림지역 비슷한 거,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슷한 거. 그런데 그것을 어느 땅바닥 이름을 도시지역 비슷한 관리지역 그럴 수 없으니까 도시지역 비슷한 것을 뭐라고 했고요? 계획관리지역. 그러니까 농림지역 비슷한 것을 생산관리지역. 그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슷한 것을 보전관리지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요. 우선은 이제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뭐 이런 단어들은 빨리 나오셔야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도관농자, 그러니까 지금 반과로 1, 2, 3, 4가 도관농자, 도농자, 그러니까 관리지역 세 가지도 뭐로 써줘야 돼요? 기생보로 써줘야 되죠. 근데 법이 엉망진창 이걸 막 거꾸로 써놨습니다. 왜요? 공부하는 사람들 골탕 먹이려고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이제 책 보시죠. 반괄 2번에 동그라미 1번, 보전관리, 지역, 보전관리 지역. 땡땡,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주로용목지, 녹종원 확보, 생태계 보전을 위해서 필요하나, 사선 그고요. 그러니까 사선, 기울어진 선여, 하나의 문장 안에서 앞뒤 내용을 구분하자고요. 거기까지만 놓고 보면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그런데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구할 때 자연환경 보전지역, 표시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 표시요.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자연환경 보전지역 곤란한 게 아니라 내용은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똑같은데 그러니까 눈치학상 주변 눈치를 보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 하면 뻘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모자 하나 눌러 쓴 게 뭐라고요? 보전관리지역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실제로 내용은 똑같은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생산관리 표시요. 생산관리지역. 그러니까 농업, 임업, 어업생산을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나 사선 그거고요. 처음 시작하는 곳에 농업, 임업을 하겠대요. 그러면 농업, 임업을 하는 땅으로 뭐가 있어요? 농림지역이 있죠. 그래서 농림지역하고 똑같은 땅이라고요. 근데 역시 눈치학상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농림지역, 표시요. 농림지역으로 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 표시요.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이 생산관리지역이고 동그라미 3번 계획관리, 표시요. 계획관리지역. 그러니까 도시적으로, 표시요.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머지않아 도시적으로 바뀔 땅. 아니면 자연환경을 고려해서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 표시요. 계획. 그리고 체계적인 관리, 표시요. 관리가 필요한 지역, 표시요. 지역. 그냥 이 그림 그대로죠. 도관농자, 도농자, 계생보. 계획관리지역은 뭐 비슷하다고요? 도시적 비슷하다고요. 머지않아 도시적으로 바뀔 거라고요. 그다음에 객관식 문제에서는 틀릴 수가 없죠. 계획, 관리, 지역은 두째 줄 표시한 게 뭐였어요? 계획, 관리, 지역이죠. 계획, 관리, 지역이 계획, 관리, 지역이라고요. 틀릴 수가 없죠. 그래서 대한민국 딱 9가지 주상공록, 계생보, 농자가 있는데 이 구분에서는 주상공록, 계생보, 농자이지만 그것 갖고 30년 동안 한 문제밖에 안 나왔다고요.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색깔로요. 콘크리트 꽉 들어찬 땅. 뭐가 있어? 앞글자 3개. 뭐가 있고요? 주상공, 중간 땅, 녹계, 보전 땅, 생보농자가 있죠.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다음 쪽 가세요. 이제 97쪽에 반괄 1번 주거지역. 표가 4칸이네요. 첫 번째 칸에 전용, 표시요. 전용, 주거지역. 그러니까 두 번째 칸 양호, 표시요. 양호, 안주거환경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세 번째 칸 제1종, 표시요. 제1종, 그러니까 전용 주거지역. 단독주택, 표시요.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아랫줄 제2종, 표시요. 제2종, 전용 주거지역. 공동주택, 표시요.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아랫줄이요. 첫 번째 칸 일반, 표시요. 일반 주거지역. 편리, 표시요.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제1종, 표시요. 제1종, 일반 주거지역. 저층, 표시요. 저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그 두째 줄 빈자리에다가 4층 이하,
숫자 4죠. 4층 이하. 아파트가 5층 이상인데 따라서 여기는 그러니까 저층 주택 중심이니까 아파트는 못 짓는다는 겁니다. 제2종 표시요. 제2종 그러니까 중층 표시요. 중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제3종 표시요. 제3종 중고층 표시요. 중고층 주택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 그다음에 그러니까 첫 번째가 나서요. 준 표시인데요. 준자만 뭐 아무튼 뭐 밑에 줄로 표시를 하든 아무튼 동그라미를 하든 한 글자니까 밑에 줄에서는 잘 안 보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준 표시요. 준 주거지역. 주거 기능을 위주로 사선 그고요. 이를 지원하는 일부 사업기능 업무 기능을 보완 표시요.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그러니까 주거가 중심인데 다른 것을 더 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그러니까 그 97조 그 방과 1번 주거지역 위 언저리다가 다음 네 줄을 쓰시죠. 그러니까 뭐 주거지역은 전, 일, 준이 있습니다. 근데 전용은 뭐고요? 양호한 주거환경. 그러니까 일반은 뭐고요? 편리한 주거환경. 그다음에 이 전용에 몇 가지가 있고요. 1, 2, 일반에 1, 2, 3이 있고 준은 따로 구분하는 게 없죠. 1, 2 대한민국 집 두 가지 단독주택, 공동주택. 그러니까 한 집에 10집 살고 있지만 집주인 1명 단독주택. 한 건물에 10집 살고 있는데 집주인 10명 될 수 있는 게 공동주택. 민법으로 얘기하면요. 그다음에 여기는 저층, 중층, 고층이죠. 뭐 1, 2, 3 있다고요. 뭐 대중소, 뭐 탕수육집이면 대자 중자 소자, 대중소 해물탕집이면 대자 중자 소자 하고 부르겠지만 여기서는 저중고라고요.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1층에 2층, 2층에 3층, 3층에 옥상, 옥상에 태극기가 바람에 뭐 그런 노래 뭐 애기들 뭐 부르고 다니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층, 중층, 고층이라고요. 올라간다고요. 뭐 소리만 내시면 되는 거죠. 객관식 문제에서 틀릴 거 없고요. 이게 뭔 얘기인지 이해하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살고 있는데 그 땅이 양호하기도 하고 편리하기도 해요. 무슨 주거지역이요? 몰라요. 눈으로 보고 대충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러니까 안 보신 분 계신가요? 97쪽 그러니까 96쪽 위 언저리다가 온나라 루리스 쓰시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접속해서 보거나 또 아니면은 그 스마트폰 앱으로 다 깔아서 주소를 찍어보면 그 땅에 뭐 이름이 뭐가 있는지가 다 나타나는 게 있어요. 800억 들여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외국에 수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것들은 가끔 설치하고 그러니까 주소를 찍어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그런 것을 찍어봐야지 내가 눈으로 보고 뭐 짐작했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이상이고요. 그래서 뭐 그냥 아무튼 소리 내시면 되는 거죠. 전일준, 전양호 일필리, 1, 2, 1, 2, 3준. 그러니까 뭐 여기는 뭐 소리 내가 그런데요. 단공, 저중고인데 뭐 이건 아무튼 건축법, 주택법 말하고 닳도록 아시게 되고 1, 2, 3 저층, 중층, 고층입니다. 올라가는 거죠. 전일준, 전양호 일필리, 1, 2, 3준까지만 소리 내셔도 뒷내용은 다 푸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 15글자요. 제가 먼저 소리 내고 따라 하시죠. 여기서 여기까지요. 전일준, 전양호 1필리, 1, 2, 1, 2, 3준. 소리 내시자고요. 전일준. 예, 소리 내시면 안 틀리고요. 그러니까 소리 안 내면은 그러니까 좀 많이 고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소리만 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일준, 전양호 1필리, 1, 2, 1, 2, 3준이고요. 그러니까 상업지역에 4가지 근유, 일중이 있는데 그건 그냥 써진 그대로예요. 첫째 줄 중심, 표시요. 중심, 상업지역. 도심, 표시요. 도심, 부도심, 표시요. 부도심. 상업기능, 업무기능, 확충. 일반, 표시요. 일반, 상업지역. 일반, 표시요. 일반적인 상업기능, 업무기능. 그러니까 근린, 표시요. 근린, 상업지역. 근린, 표시요. 근린, 지역에서 일용품 서비스의 공급. 유통, 표시요. 유통, 상업지역. 도시내 지역 간 유통, 표시요. 유통 기능의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 어디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뭐 근린 상업지역, 주택가 가까이에서요. 넷째 줄에 유통상업지역,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같은 거요. 뭐 그런 것들 예 들어봤자 그러니까 그런 거 예 없어도 되고요. 앞 글자 4개만 아시면 되죠. 근유, 일중, 근린은 근린, 유통은 유통, 일반은 일반, 중심, 도심, 부도심, 심심심입니다. 방금 3번 공업지역이요. 전용, 표시요. 전용, 공업지역. 주로 중화학, 표시요. 중화학, 공업, 공해, 표시요. 공해. 성 공업을 수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
첫째 줄 끝에다가 독가스 쓰시고요. 독가스가 뿜겨 나오는 것이 전용 공업지역이라고요. 중금속, 가스, 화학, 가스, 공해가스가 뿜겨 나오는 것이 전용 공업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표시요. 일반 공업지역. 환경을 제어하지 않는 표시요. 환경을 제어하지 않는 공업배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공업단지들이고 방독면 안 쓰고 걸어다닐 수 있는 곳들이 다 일반 공업지역입니다. 준 표시요. 준 공업지역. 준주거와 마찬가지로 다른 걸 더 붙인다는 거죠. 경공업 그 밖의 공업을 수용하되 사선 그고요. 주거기능, 상업기능, 업무기능의 보완 표시요. 보완이 필요한 지역 뭔가를 더 붙일 수 있다. 4번 녹지지역이 있고요. 역시 그러니까 자생보 으름으로 가야 되는데 아무튼 이상하게 써져 있습니다. 먼저 보전녹지 표시요. 보전녹지.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산림 녹조원을 보전 표시요.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생산녹지 표시요. 생산녹지. 주로 농업적 생산 표시요.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생산녹지 써져 있는데 따로 더 쓰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그 어떤 그림 이미지를 딱 얹으면 돼요. 녹색 생산입니다. 녹색 생산이요. 주로 이제 농업 생산이 녹색 생산이죠. 농업 혁명을 녹색 혁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요? 블루베리 키우는 집은 우리 집은 빨간 생산, 까만 생산, 딸기 키우는 집은 빨간 생산 그럴 수도 있지만 배추 상추이죠. 그래서 생산 녹지가 뭐라고요? 농업 생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생산 녹지 생산하는데 녹색을 생산한다고요. 녹색 배추 상추 생산 배추 상추 농업 생산이라고요. 그렇게 연결하시면 되고 그러면 왜 그렇게 확 줄어들게 되고요. 자연 녹지 표시요. 자연 녹지. 그러니까 도시의 녹중을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 공급을 위해서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사선 그고요. 불가피한 경우에 하나요.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 그죠?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 이름은 자연이지만 콘크리트가 들어간다고요. 개발이 허용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일반 상식하고는 전혀 먼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정해진 약속을 하는 거지. 혹시 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 일반 국민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텔레비전 보면 일반 국민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잖아요. 일반 국민이 아니라고요. 걔네들이 이상한 것을 만들어 놓더라도 아무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법을 갖고 시험을 봐야 되니까 아셔야죠. 그래서 네 가지요. 도간농자, 주상공, 녹계 생보농자, 그러니까 1, 2, 1, 2, 3준, 근일중, 전일준, 자생보 몇 번만 손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그러니까 다음 쪽 와서요. 98쪽에 전체 그림이 있고 그다음에 99쪽에 그러니까 굵은 4번 용도지역 지정의 효과가 있는데 그러니까 잠깐 쉬고 그다음에 이제 굵은 4번 이하 보도록 하시죠. 10시 한 10분 15분까지 가는데 네 타임으로 나눠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40분 하고 쉬고 이렇게 해요. 예, 잠깐 쉬겠습니다.